자, 이번에는 배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원박스는 밀수죠. 이 밀수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회원박스로는 보내지를 않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제가 회원박스를 직접 이렇게 컨트롤을 해봤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알고 있어서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기본적으로 운송업자들의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송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화하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 핸들링 업자입니다. 실질적인 운송업자는요, 여러분 만나지도 않아요. 여러분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뭐 기분 나빠서 섞지 않는 이런 게 아니고요. 업무가 달라요. 그분들하고 이 우리하고는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이게 컨테이너 작업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관여를 했었던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이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 흔히 말하는 이 운송업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거고 실질적인 그 몸통은 광주에 없어요. 한국하고 저 산동성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업무를 보지. 그리고 본인의 컨테이너에 뭐 가방이 들어가는지 뭐 신발이 들어가는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요. 왜냐면 본인들은 이미테이션 업자가 아니니까. 그 운송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분들은 저희랑 만날 생각도,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갖고 저희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한두 명, 이제 그 당시 저 같은 사람 한두 명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광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 기록에 남는 거를 되게 민감해 해가지고 광저우 쪽으로는 아예 어지간해선 내려오지도 않아요. 괜히 광저우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의 기록상에 광저우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나오면은 좋지 않다 보니까는 대부분 저희가 가서 만나거나 하는 거지. 뭐 아무튼간에 그 광저우에서 운송업자라고 설레발치시는 분들은요, 운송업자가 아니고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운송업자다 뭐 이렇게 아는 척 하시잖아요. 딱 물어보세요. 컨테이너에 물건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몰라요.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는 무조건 그분들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모집책한테. 근데 그분이 모집책이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사고, 사고 난 적이 없다, 특수라인이다, 안전하다, 책임이다. 이런 건 전부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회원박스는요, 무사고일 수가 없고요. 사고 난 적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1년 안에 사고가 안 나면 그게 사고입니다. 우리는 특수한 라인이다. 제가 경험한 특수한 라인들은 절대 본인들이 특수한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전하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책임진다, 제가 아는 한 그 실질적인 몸통에서는요, 땡전 한 푼 책임 안 집니다. 전부 다 모집책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 윗선에서는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게 기본 룰이에요. 우리가 사고를 감수를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테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지만 그걸 알고 예상을 하고 감안하고 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예상 못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대처하기도 어렵고. 이 현실을 알게 되면은
뭐 무대뽀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보다 조심스럽게 보낸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믿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내는 거죠. 그러다 이제 훅 가는 거고. 예전에는 회원박스 보내주는 업자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으로 보내는 거고, 한국 화주들이 한지 한국이잖아요. 어차피 한국으로 물건이 가는 거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교포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소통해서 수월할까요? 아무리 교포가 한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을 이해 못하죠. 그 속마음까지는요. 똑같아요. 반대로. 한국 사람이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 중국 사람의 그 속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 문화는요. 그 언어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중국 사람 없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근데 사고가 나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예전에는 중간 그 사무실 놓고 하는 업자들도 있었고요. 정상물류하는 회사들, 대부분의 정상물류 회사들, 이제 광주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상 물건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점들이 많죠. 회사들 지점들이 다 있죠. 본사는 저기 산동성 쪽에 있고. 여기 이제 지점들에서도 같이 얻었어요. 이미테이션하고. 한쪽에 이미테이션 쌓아놓고 한쪽에는 이제 정상 제품 쌓아놓고. 그냥 단속이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손을 떼는 거죠. 사고가 나면 어떤 뭐 책임 문제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정상 업무인데 본업이 이제 부업으로 그 밀수를 해왔던 건데 이제 손을 떼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는 있었어요. 이 해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특송이나 EMS는 조회를 하면 이게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이 해운 박스는 보내는 사람이 사고 났어. 그냥 본인 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안 한다는 이유가,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고가 아닌데 사고가 났다라고 속이고 그 물건을 빼돌려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제 물건을 걷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이제 갖고 와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게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박스 하나가 보통 300에서 500인데 사고 났다고 해서 가져와 갖고 뜯어보지도 않아요. 뭐 5박스 있는데, 10박스 있는데, 뭐 5박스면 500, 10박스면 1000만원. 이거 한 번에 넘겨줄 수 있느냐, 다른 분들한테 얘기 좀 해봐라. 그럼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분이 가져왔는데 뭐 내용물은 뭔지 모른다, 5박스니까 500만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가져가요. 먼저 가져가요. 왜냐면은 거기 뭐 아무리 뭐 폐급 쓰레기가 들었다 한들 그래도 박스당 100만원 그 이상인 거죠. 가치는 200, 300 되죠. 그러면 뭐 5박스, 10박스 이렇게 떠넘기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나는 한 거 이름만 그 말만 몇 마디 해준 것 뿐이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냥 비용 좀 받고 그냥 이제 이걸 알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게 중국인으로 바뀌면서 말도 못하게 늘어났죠. 이게. 그리고 대부분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고가 나면은 말이 바뀌어요. 전부 다 포기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업자들, 그 사진 같은 거를 보거나 하면은 막 큰 창고에서 다 거짓말이죠. 그냥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평수가 다르니까 한국 평수로 치면은요 10평 20평짜리 저 뒷골목, 저 이게
앞으로 나오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뒤로 가면 굉장히 싸져요. 창고 같은 데는요. 500위안, 1000위안,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창고 얻어놓고요.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30분이면 튈 수가 있어요. 그냥 책상만 줬고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이러면 이제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죠. 그냥 교포 하나 앉혀놓고 그 작업해놓고요. 교포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뒤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앞에 그냥 앉혀놓고 본인은 그 전화만 해요. 전화질만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거는 직원이랍시고 교포 내보내고 물건 가져오면 뒤에서 이렇게 해갖고 보내고 사고 나면 너 도망가 앞에 있는 애 꼬리 잘라버리고 요런 식으로. 이게 사고가 많이 나면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거기서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사고가 나서 책임을 안 져. 사실 그것도 비일비재한데 어차피 외국이니까 어떻게 못하죠. 손을 못 쓰죠. 뭐 주먹 다짐밖에는 뭐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 피해본 사람이 중국인이야. 근데 물류업자가 한국 사람이야. 그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칼 맞아야죠. 그러면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뒤로 가거나 손을 놓는 거죠. 거기에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다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물류업자의 95% 이상이 교포입니다. 그리고 이 교포들의 이 직업을 보셔야 돼요. 이 물류업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본업은 따로 있어요. 제가 아는 경우도 참 재밌어요. 저기 술집 웨이터부터 해가지고 저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게 핸들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물건만 주면 그 들고 와갖고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 5분 10분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박스당 500원, 500위안, 1000위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을 남기는 거예요. 박스 하나당. 두 박스면 두 배가 되는 거, 세 박스면 세 배가 되는 거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너나 나나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한국인 상대로. 근데 얘들의 직업은 그런 물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 뭐 술집 웨이터 이런 분들이 해요. 교포들이. 이분들이 이게 또 접근성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이 술집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오니까 술집으로 한국인들이 오니까 이분들 통해 가지고 이게 아름아름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술집 웨이터가 뭘 알겠습니까? 물류에 대해서. 술집 웨이터가 아니어도 모르는 판국에 술집 웨이터가 그 낮에는 밤에는 그 본인들 할 거 그 본업이 따로 있고 한데 뭐 이런 거에 관심 신경 쓰고 할 그런 것들도 없고 그렇죠. 도망가기도 수월하고 본인들은 그냥 어차피 그거 안 하면 또 문제 생기면 잠깐 쉬면 되고 본인들은 본업이 따로 있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 물건을 300만원 500만원짜리 물건을 본 적도 없어. 근데 막 이빨로 막 설레발 쳐. 대단한 것처럼 막 사무실 막 사진 엄청 큰 거 막 보여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술집 웨이터야. 술집 웨이터가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나이 스물 몇 먹은 웨이터야. 도망가도 못 잡아. 그걸 알면 보낼 수 있나요? 그 박스 하나당 300만원 500만원짜리를 두 개면 1000만원인데. 그리고 회원 박스를 보내고 나서 내 물건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네 물건 어디쯤 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요 100% 뻥입니다. 사기죠.
몰라요. 내 손을 떠나는 해운 박스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을 당시에 그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 구매 대행업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핸들링하는 업자한테 보내죠. 그 핸들링하는 업자가 저한테 보냅니다. 저는 물건을 포장을 해서 그 차량에 실어갖고요. 제가 보통 보낼 때 100박스씩 보내요. 해갖고 산동성으로 보내버려요. 차로 트럭으로 해가지고. 제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저도 모릅니다. 그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 물속에 빠져 있는지, 뭐 어디 누가 갖고 도망갔는지 몰라요. 구조 자체가 이런데 물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제 위치에서조차도 물어봐도 몰라요. 알려주질 않죠. 이게 정상 물건이 아닌데 네 물건 지금 어디 있어. 이거는 야, 경찰 신고해가지고 나 잡아가 이 얘기인 건데 알려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라 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게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네 물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원박스의 책임 문제, 이건 사고를 나봐야 알아요. 100% 보상이라고 하죠. 또는 물류비 보상이라고 합니다. 한 박스 두 박스까지는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올인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유지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박스 하나당 1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고가 나도 유지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도 기본적으로 기본 유지비는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기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 업자 입장에서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들여 보내야겠죠. 그래야 본인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근데 유지비가 없어요. 그럼 모험을 해야죠. 사고가 나면 손해보는 거 없고, 사고가 안 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모험을 해야죠. 박스 하나당 100만원을 받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박스를 한국에 도착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5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업자들은 이제 모험을 해요. 자, 그리고 책임을 진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류비 보상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이제 사고가 났어. 물류비를 안 받아. 그리고 당연히 안 들어왔으면 안 받겠죠? 보상을 해줘. 얼마를 보상해 주느냐? 물류비만큼. 즉 100만원만 보상을 해줘요. 만약에 물류비가 200만원짜리다. 한 박스 들어가면 200만원. 물건이 안 들어갔어. 그럼 당연히 물류비 안 받죠, 처음에? 그리고 보상은 그 물류비만큼만. 200만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박스가 100만원이니까 이제 보통 100만원을 해주는데, 그럼 사고가 났어. 이제 물건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물건 값이 500만원이야. 그럼 100만원을 받으면 400만원 손해보는 거죠? 문제는 100만원을 안 줘요. 걔들은 얘기해요. 한 박스, 두 박스 때는 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그 돈을 돌려주는 대신에 다음 물건 보낼 때 차감하자. 걔들은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100만원을 차감하느냐, 다음 물건 한 박스 공짜로 보내주느냐? 아니요. 반만 까져요. 그러니까는 다음 물건 들어갈 때 50만원 까주고, 너 50만원 갖고 와. 50만원 까줄게. 그러면 남은 50만원 다음 박스에서 또 까줄게. 자, 그러면은 50만원 받았어요. 근데 박스비가 한국 도착하는 5만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남아요. 좀 적게 남는다 뿐이지.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50만원 까고 50만원만 받고 보내줘도 45만원이 남는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보내도 남고 저렇게 보내도 남아요. 두 번째 또 사고가 났어. 앞전에 사고 났는데 두 번째 보냈는데 또 사고가 났어. 그럼 그것도 킵인 거예요. 또
그럼 다음 박스에 또 50만 원 빼줄게. 한 박스당. 터진 놈은 또 계속 터져요 보통. 뭐 세 번째 보냈어. 또 터져요. 계속 쌓이잖아요. 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는 물리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물려요. 이제 보내는 사람은 그냥 까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물건 운송비에서 까야 되는데 그냥 계속 보내는 거 계속 터지고 무한 반복. 그러다 이제 도망가는 거고. 왜? 터져도 돈은 받았잖아요. 일부. 그리고 옆에 가서 사무실 다시 내고 또 합니다. 그러고 홍보하죠. 우리는 무사고다. 그래서 이 바닥은 항상 나오는 말이 사고 난 놈은 매일 나오는데 사고 낸 놈은 단 한 놈도 없죠. 물류업자 물어보시면 사고 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특수라인이래요. 그래서 사고 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장담하지만은 6개월은 그렇고요. 1년 안에 사고 안 나면 그게 사고인 겁니다. 이게 파고 들면은 의아스럽고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바닥이.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고 속고 속이고 서로 간에. 제가 여기 와서 제일 황당했었던 게 제가 20년 전에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 멋모르고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처음 왔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동대문에서 이미테이션을 했었어요. 동대문에서 처음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다가 동대문 상인 상대로 제작을 해줬어요. 한국에서 공장을 잡고 돌리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와서 봤던 것 중에 초반에 정말 신기했었던 게 사기꾼과 사기를 당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그 처음에 이제 알았던 분이 같이 길을 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제 거기서 길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 헤어졌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냐? 본인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래요. 아니 본인한테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그 인사를 하고 그걸 그냥 냅두냐? 방법이 없지 않냐? 그쵸, 방법이 없죠. 같은 장소에서 공존을 해요, 서로가. 사기꾼과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이. 이 바닥이 다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이게 그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 물건을 받아서 재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황당한 경우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물건을 이제 팔다가 이제 뭐 이제 틀어진 거죠. 이제 구매자가 오만 쌍욕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 그래 끊어진 거죠. 거래가 끊어진 거야. 이 사람이 이 판매자가 재판매자가 닉네임을 바꿔서 다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판매자 같은 사람인데 지가 욕하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한테 그 기존에 그 욕을 하는 거야. 그 기존에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건데. 얘기 듣고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아 나쁜 사람이네요.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인데